자자자자. 자. 에이 졸려. 갑자기 졸려. 막 갑자기 졸려. 에이 졸려. 눕혀주세요. 그치? 잘 시간이다. 잘 시간이다. 자고 일어나서 또 재밌게 놀자. 맞아 맞아. 잘 시간. 잘 시간이지. 뭐야, 더 놀고 싶어? 졸린데 더 놀고 싶어? 에이, 자고 일어나서 또 놀면 되지. 은호야, 조금만 자. 많이 자지 마. 그러면.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놀면 돼. 그랬어? 은호가 그랬구나. 은호가 놀고 싶었구나. 근데 졸리구나. 아이고 졸려. 아이고 너무 졸려. 자자 이제. 엄마 책 읽어줄게.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알겠어. 읽어줄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얼마나 지루하든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막막하든 간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며 이 관점이 우리의 경험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행복 스파이어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의 안녕 혹은 영적인 안녕이다. 대부분은 정신이나 영적이라고 하면 종교나 기도를 연결해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예배당이나 교회, 사원, 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마음의 안녕을 경험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느낄 때, 그리고 한순간 완전히 몰입할 때이다. 마음의 안녕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선 중요한 한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는 삶 자체의 의미와 삶에서 찾는 의미를 구분한다. 삶 자체의 의미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많은 이가 종교에서 혹은 빈곤퇴치나 지구온난화 해결 등 대의를 위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 삶의 의미를 찾기란 대체로 어렵다. 게다가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만을 바라게 되는 힘든 시기에는 이 질문을 고심하는 자체가 힘겹다. 반면 삶에서, 즉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현재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매일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마음의 안녕을 위해 지금부터 주로 살펴보려는 부분이 바로 이 삶에서의 의미다. 마음의 안녕이라는 개념을 알면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에서도 진정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열린다. 목적이 주는 힘. 요즘 하는 일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무엇으로부터 원동력을 얻는가?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누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직 심리학자인 에이미 부제스니에프스키와 제인 더턴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세 종류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고 확인했다. 첫째, 일은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 경우 일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수고가 된다. 할지 안 할지라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신은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일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쩌면 퇴근 시각이나 주말, 오래전부터 계획한 휴가나 마침내 은퇴할 날일지도 모른다. 이를 주로 경력을 쌓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조직에서 사다리를 오르는 방법으로 삼는 관점이다. 이들에게 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일을 경력으로 삼는 이들은 미래와 보상을 중심에 놓는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하려는 의욕이 나온다. 연봉 인상과 상여금, 승진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이다. 일을 천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목적의식을 갖고 일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일을 진정으로 아끼고 즐기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급여의 필요성을 넘어 일하려는 열정이 있다. 더 많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에게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관점을 전부 경험한다. 일이 지루한 날도 있고, 일로 얻는 것에 집중하는 날도 있고, 맡은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날도 있다. 문제는 그중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앞서는지, 일을 전반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지이다. 다음 보기 중 어느 문장에 가장 공감하는가? 일을 주로 직업으로 본다. 나는 일을 즐기지는 않지만 해야만 한다. 일을 주로 경력으로 본다. 나는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집중한다. 일을 주로 성격으로 본다. 나는 내 일에 열정을 기울이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부제스니 에프스키와 너턴은 여러 회사에 찾아가 직원들을 조사했고 그들을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구분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여러 임무와 직위를 맡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먼저 살펴본 집단은 날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가는 청소부였다. 청소부 중에는 이를 직업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근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자기 일을 경력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일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를 받고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로 여기는 청소부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의사, 간호사가 하는 일과 환자를 치유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 세 번째 청소부 집단은 당연히 행동도 달랐다. 이들은 대체로 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에게 몸 상태는 어떤지 더 자주 물었다. 물론 이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부 역시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날도 있었고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에 집중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일상을 보냈다. 부제스니 에프스키와 더턴은 이어서 의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 역시 세 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의무감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이었다. 이번 주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다니 지겨워 죽겠네. 주어진 일을 디딤돌 삼아 병동의 관리자나 전문 분야의 과장 자리에 오르려는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급여는 언제 인상될까?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를 천직으로 삼은 열정 가득한 의사는 이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천직으로 보는 비중은 청소부 집단보다 의사 집단에서 좀 더 높았지만 이를 단순한 직업이나 경력 수단으로 보는 의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학자, 교사, 은행원, 미용사 등 다른 수많은 직업군에서도 같은 양상이 발견됐다. 삶을 지배하는 시각은 전반적인 삶의 안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직업에서 내는 성과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앵거스 리즈웨이에게는 심장 전문의인 처남이 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맥박 조정기 삽입 수술이다. 그는 삽입 수술 후 몇 년에 한 번씩 환자들의 맥박 조정기를 꺼내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삽입한다. 한 번은 앵거스가 처남과 점심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다. 처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처남은 말했다.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어느 상황에서건 유머를 구사하는 앵거스는 이렇게 답했다. 배터리 교체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처남은 앵거스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맞아요. 어떤 날은 배터리를 교체하죠. 또 어떤 날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시각의 차이는 이렇게 드러난다. 한 번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목격한 적이 있다. 모기지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다. 몇 년 전 아내와 나는 꿈꾸던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집을 매입하는데 비용을 확인하고 나니 꿈은 악몽으로 바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던 마음에 쏙 든 집이었기 때문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우리는 은행을 찾아가 모기지 대출을 알아봤다. 나는 천준의 담당 직원의 태도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유난히 즐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은 우리는 엑셀 시트를 멍한 상태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화면이 바뀔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으로 말했다. 이 상품은 이자율이 4.1%네요. 이건 3.9%고요. 이 대출 상품은 15년. 이건 30년 만기예요. 결국 우리는 대출 승인을 받았다. 몇 주 후 은행에 다시가 온갖 서류에 사인하는데 대출 담당 직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40분 내내 명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이 다 끝나자 나는 직원에게 질문했다.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일을 사랑해요. 나는 다시 물었다. 정말요? 왜요? 직원의 답은 이랬다. 매일 고객의 꿈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요. 몇 초가 흘렀고 직원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짓더니 덧붙였다. 오늘 같은 일을 두 분께 해드릴 수 있고요. 정말이었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꿈을 이루게 도운 그 직원에게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 전 세계에는 아마도 수십만 명의 모기지 대출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중 자기 일을 대체로 천직으로 보는 사람이 다수는 아닐 거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천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직을 발견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천직을 발견할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한다. 천직을 찾는 마음가짐이 직장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녁 6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과정을 되풀이할 시간이다. 다음 3가지 상황을 살펴보자.